최근 청와대 사칭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7일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의 기사화까지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내겠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보고서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대량 발송이 된 건데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하고 내용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그 권희석 청와대 대변인이 보낸 거다 비서관이 보낸 것처럼 네네. 이제 그 메일이 기재가 돼 있었는데 그 내용 보면 한미 간 해법에 대한 이견이 부각이 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 또 우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공조가 좀 깨질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 뒤에 이건 대외비에 속하니 보안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까지 붙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그 언론사에서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문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인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칭한 이메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 지금 아까 그 김의겸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한미 간 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메일을 대량 유포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상황입니다. 대외비에 속하니 보안에 신중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문정인 특보를 사칭한 메일도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제 국정상황실장은 이제 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내라 이런 종류의 요구를 하는 이제 그 이메일을 통일부 직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사건은 사실은 주소를 모두 알고 있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결국 이런 종류의 이제 사칭 이메일이 가는 거 아니냐. 예컨대 정보가 모두 이제 다 샜다, 뭐 이렇게 불법으로 도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재인 특보와 연관된 메일도 어디로 갔느냐?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인지를 이미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한 굉장히 고의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청와대 사칭 이런 메일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에 관련된 일반인들에게 보내서 뭐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달라, 오히려 정보를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청와대 사칭 범죄는 청와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결해 주겠다고 돈을 받는 일반인 상대로는 범죄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청와대 사칭 이메일이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언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내용 자체가 남북 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거, 남북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거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사칭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은 사람이 이상하다, 청와대에 있으면은 청와대 관련 메일로 와야 되는데 왜 일반 메일로 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킹이 돼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름만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 문서 관련해서 지금 언론사에 보도까지 나온 건 이거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한미 공조에 관련된 이런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국민들 전체를 좀 불안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 뭐 외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첩보 활동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누가 썼는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 서버에 있어서 IP 추적도 쉽지 않고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해외 서버에서 지금 이렇게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뭐 수사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지금 전부 다 밝히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뭐 계속 수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온 국민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사칭 이메일이 돌고 있으니까 주의를 기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주의의 뭐 어떤 브리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사건을 수사 의뢰한다 하더라도 실제 범인 체포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더 수사를 하고 밝혀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윤건영 그 국정상황실장 사칭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사칭해서 이제 해킹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렇다면 백성문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써서 그냥 이 메일을 보낸 것이고 또 받은 사람이 바로 이건 좀 이상한데라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은 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까 국가안보실 그 관련 이메일 그 대량으로 유포된 이메일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이번 건은 사실 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해외 서버를 둔 그런 상태로 이 메일이 발송되면 현실적으로 그 범인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앞으로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사실 되나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보내는 메일은 사전에 교감이 없이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보낼 테니까 지금 받으면 확인해 주세요라는 그 사전 단계가 있는데 그게 없이 제가 컴퓨터를 딱 떡하니 청와대에서 이메일이 왔으면 그냥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 알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이제 핸드폰을 열었더니 청와대에서 이메일이 왔네? 그러면 가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와대 사칭 메일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 정부에서도 다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죠. 그런 경우에 뭐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는데요. 57년 8월 달에 경북에서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이제 어떤 뭐 그 상황이 전개되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공무원 비리를 내서 하고 수해 상황을 사찰하러 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접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랬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는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줄이 아무래도 이제 불법 자금들은 다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사기들이 이제 횡행했던 이런 이제 기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김기춘의 육촌 동생이다 하면서 사기를 벌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금전과 연관된 그런 사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사칭 또는 뭐 정치인 사칭한 범죄는 과거에도 언제나 존재했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문제는 해외 서버에서 일종의 해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소를 알아내서 지금 보고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보내라 이런 종류의 내용은 사실은 과거에는 좀 뭐 발견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뭐 최근에 IT 기술의 발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심리 전공하셨으니까 이게 청와대라는 그 어떤 뭐 메일이든 뭐 전화든 문자든 이런 것들이 오면 이 국민들이 쉽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위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청와대가 제일 힘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 있는 조직에서 나를 향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취약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기 피해를 당하려면 일단은 경계를 허물어야 피해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을 사칭을 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쉽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이제 취약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받는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청와대라고 하면 이거 뭐지 이런 이제 반응 그런 심리를 좀
뭐 이용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실제로 이런 그 청와대를 사칭한 권력형 범죄들이 갈수록 좀 교묘해지기 때문에 또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기술의 발전, 예. 정보의 유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윤장현 광주시장도 전 광주시장도 네네. 지금 권양수 여사 그 딸이 사업 자금 필요하니까 5억을 보내라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4억 5천만 원을 보냈던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이 피해자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까 그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3천만 원 건넨 거는 특별 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를 안다고 하면 특별 사면이 될 수 있겠지 하는 본인의 절박함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청와대 사칭을 한 이유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보안상 문제 때문에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청와대 뭐 이런 특별 사면 관련해서 뭐 나와서 뭐 제가 사면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 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그릇된 관행이지만 과거 이제 권력이 좀 비대해 있을 때 군사 독재 시절이나 그때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피해자분들께서. 근데 사실 아주 본인 작은 개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뭐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주변에서 청와대 누구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해서 어떤 메일이나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